더 강력해진, 더 치열해진, 더 신선해진 K리그가 옵니다. 축구팬 사이에서 필독서로 불리는 국내 유일의 K리그 시즌 가이드북이죠. 2023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가 발간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조선 축구 전문 기자들과 저희 볼만찬 기자들이 필진으로 함께 했습니다. 1월과 2월 내내 저희 팀원 구경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정도로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 전지훈련을 직접 취재한 현장감 넘치는 내용을 책 속에 그야말로 갈아 넣었습니다. 2022 시즌 스카우팅 리포트의 킬러 콘텐츠죠. 선수 스쿼드 소개 그리고 다이나믹 포인트를 활용한 시즌 리뷰를 살리면서 필자 개개인의 순위 예측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추가해서 볼거리를 늘린 게 특징입니다. 2월 10일부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예약 판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K리그 대표 훈남 선수들의 마이 포토카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예약 판매 기간이 3월 9일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힘들게 만든 만큼 이 스카우팅 리포트에 대한 애정도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천년만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격팀 광주 스쿼드 분석하겠습니다. 광주의 겨울은 대체로 조용했지만 갈수록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국내 선수는 대부분 남겨둔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1차 전주훈련 도중에 핵심 미드필더인 김종우 선수가 신진호 대체자로 포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단 2명만 넘겨두고 절반 이상 교체하면서 외국인 선수에게 힘을 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즌 전에 다른 이슈, 시민구단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좀 시끌시끌해졌는데요. 찬물 한번 맞고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력은 어떨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김경민의 존재는 든든합니다. 지난 시즌 광주가 승격하는 데 있어서 김경민의 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큰 키에 선방 능력까지 갖췄죠. 여기 안정감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K2에서 정민기 선수보다도 오히려 한 수 위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특징이 있다면 K리그2 넘버 1, 2, 3가 모두 K리그1으로 어쨌든간 뛰게 됩니다. 세 선수 모두 하나같이 K리그1 적응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좀 지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광주가 따로 골키퍼를 영입하지 않았던 건 이종효 감독이 김경민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경민은 다른 두 선수와 달리 이제 1부 리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 시절 오랜 기간 머물렀는데요. 물론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지만 1부 리그의 분위기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이 이제 백업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이동은 선배들의 존재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길 바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주대 출신 골키퍼가 영입이 돼서 지금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센터백 보겠습니다. 티모 선수가 들어왔고요. 조성건 선수가 신인으로 합류했고, 이한범, 김현훈 선수가 떠났습니다. K리그2 MVP 안영규는 올해도 주장을 받습니다. 광주 센터백 뎁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3백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티모 적응 여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몸값이 비싼 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위 말하는 족보가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일부인 위트레이트 시절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고, 이때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지금의 메뉴 돌풍을 이끄는 에릭 테나우입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테나 감독이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된 적이 있네요. 티모의 가세로 볼투이스 라스까지 네덜란드 선수가 K리그에 조금 늘어난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티모는 첫 훈련부터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볼 컨트롤도 그렇고 특히 패스 줄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종효 감독이 미드필더를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 한번 재봤다고 합니다. 아로는 산드로와 함께 팀에 남은 외국인인데요. 일단 안정감이 있는 선수로 잘 알려졌죠. 그리고 안영규와 2시즌 연속
호흡을 맞추는 만큼 티모만 잘 녹아든다면 외국인이 2명 있는 특이한 광주의 3백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뎁스가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센터백 추가 영입을 노렸고 제주 김경재 선수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2월 초 광주 지역지에서 보도한 감독 재계약을 대표와 시장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이적 작업이 좀 올스톱 됐다고 들었는데 결국 영입이 됐습니다. 김경재가 온다면 센터백 운용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김경재는 울산 출신인데요. 프로 데뷔를 전남에서 했고 상주에서 군생활을 하고 제주 섬으로 갔다가 광주로 왔습니다. 다시 울산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전국 투어 중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박한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한빈 역시 때에 따라선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3백을 기준으로 윙백을 보면 들어온 선수는 딱히 없고 박준강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광주에서 함께하고 있죠. 이으뜸, 이민기, 두현석이 윙백 자리를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기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강원에서 영입한 신창무 선수는 활동량이 좋습니다. 윙, 중미, 그리고 윙백까지 다양하게 쓰일 겁니다. 확실히 광주의 윙백은 다른 포지션 대비 약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넘치는 선수, 그리고 광주의 충성심 높은 선수들은 있지만 일부 리그의 수준급 윙 자원을 감당할 수비력이 과연 있을까 하면 약간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2021 시즌 강등될 때도 돌아보면 측면이 많이 더 뚫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신창무 선수, 정지훈 선수가 들어왔고 김종우, 이찬동, 문상윤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중원은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김종우가 나가기 전까진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김종우는 이번 겨울에 유독 컨디션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잦은 부상으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김종우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 차에 이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정희 감독은 김종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김종우 아래에 활동 역량이 많은 이순민, 정호연, 박한빈을 두어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바이아웃 앞에 장사가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대체자 영입에 나섰고 인천 이강현 선수 영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현 선수는 다만 유형이 다릅니다. 지금 헤이스 선수마저 계약 만료로 제주로 떠났죠. 그런 만큼 지금 플레이메이커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광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우를 판 돈으로 바이아웃 금액으로 지금 이강현, 김경재뿐만 아니고 다른 창의적인 공격수 영입 역시도 노렸지만 현재 들리는 바로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중원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정호연 선수입니다. 금호고가 배출한 또 한 명의 보석인데 올해 22세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관리가 워낙 좋은 선수로 알려졌고요.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라고 잘 알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원상, 엄지성이 그랬듯 K리그 1 무대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훈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대전 유성생명과학부 소속으로 그야말로 톡톡 튀는 활약을 펼쳤거든요. 22대 카드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측면 공격수와 이선 공격수 같이 묶었습니다. 아사니 토마스 조영재 선수가 들어왔고 헤이스 마이키 선수가 떠났습니다. 헤이스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비록 K리그2 베스트 11에 들지 못했지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활약을 펼쳤죠. 득점, 드리블, 키패스 모두 상위권에 들면서 광주 공격을 그야말로 조립을 했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그랬을 거예요. 공을 잡으면 헤이스를 바라보고 헤이스에게 패스하면 헤이스가 알아서 공격을 좀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번 시즌에 없다는 건 공을 어디로 줘야 될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 중에는 엄지성 선수, 워낙 키핑이 좋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지성을 또 가운데 두자니 측면 공격수가 아쉽고 그런 만큼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감독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지성 선수가 스트라이커 아래보다는 좌측에서 가운데로 파고들 때가 조금 더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나올지 어쨌거나 엄지성 선수는 가장 먼저 적히는 이름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활용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효 감독식 축구를 완성하는 퍼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워낙 많이 뛰고 측면을 쉴 새 없이 오가기 때문에 팀에 어떤 꼭 필요한 그런 자원으로 보이는데, 다만 득점 생산성이 조금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사니 선수도 지금 티모 선수와 마찬가지로 초반 훈련부터 강한 임팩트를 남긴 만큼 제2의 윌리안 그리고 제2의 헤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방 공격수, 일단 산드로 선수가 있죠. 이 팀의 잔류 운명을 좌우할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좀 봅니다. 광주가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영입한 선수고, 지난해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엔 특유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이제 부주장까지 달면서 책임감까지 얻었거든요. 돌아보면 광주가 2년 전에 강등될 때 펠리페가 시즌 중에 이적을 했고, 그 대체적으로 영입된 조나탄이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강등 결과를 맞았거든요. 산드로의 득점력 그리고 활약 여하에 따라서 광주의 성적이 요동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임대로 데려온 이건희를 완전 영입한 결정은 좀 탁월했다고 봅니다. 이건희는 부상당하기 전까지 전방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허율은 지난 시즌 주로 조커로 뛰면서 선수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22세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출전 시간은 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 뺨치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미친 왼발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22세에 보겠습니다. 일단 엄지성 선수는 거의 선발이 유력한 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단 광주는 금호고 출신 특급 유망주 프로팀에서 최소 3년은 뛰고 해외팀으로 이적시키는 그런 어떤 내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엄지성은 2021년에 데뷔해서 올해가 딱 3년 차입니다. 나상호, 엄원상 두 선배처럼 올 시즌 K리그 1에서 실력을 입증하면 조금 더 좋은 팀 또는 해외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벌써 러브콜이 있습니다. 지지난달에 미국에서 10억 원을 훌쩍 넘는 이적료를 광주에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남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아마 광주 역시 오영규의 케이스대로 제법 큰 이적료로 유럽으로 선수가 진출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당장 올해는 엄지성이 대박을 쳐주길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엄지성과 허율이 22세 주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허율 역시 올 시즌이 3년 차거든요. 일본에서 노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지훈, 조성권이 얼마나 해줄지도 기대됩니다. 정지훈은 미친 재능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광주의 겨울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많아 보입니다. 헤이스, 김종욱 두 테크니션의 이탈이 좀 뼈아픈데요. 외국인을 3명이나 영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에게 힘을 줬다는 건데, 이들이 어쨌든 적응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해줄지는 당장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들에게 성적이 달려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중원 플레이메이커와 윙백 포지션은 꽤 고민이 되겠지만 22세 자원은 딱히 부상이 없는 한 걱정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상 라인업입니다. 산드로가 최전방에 쓸 것 같고요. 엄지성, 아사니 선수가 2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활동량이 많은 이순민, 정호연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 중원과 어떤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으뜸, 두현석이 양 윙백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안영규, 티모,
아론이 3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민이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영입을 앞둔 선수들은 일단은 당장은 지금 방송을 찍는 2월 9일 현지 시점에서는 오피셜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상 라인업에서 뺐지만 이강현과 그리고 김경재 선수 역시도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지닌 선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